여러분, 부사관과 장교가 되기 위해서 매년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합격생은 5, 6천 명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쟁력 그리고 시험 준비를 어떻게 갈고 닦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부사관, 장교가 되는 방법 그리고 시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사관, 장교, 흔히 우리가 직업군인이라고 하죠. 이 직업군인도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결격 사유가 존재합니다. 뭐 단순하게 보면은 이제 범죄 이력과 같은 부분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문신, 타투의 경우에도 7cm가 넘어가면 지원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학력 조건으로는 당연히 고등학교 이상 졸업을 하셔야 되고요. 현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이신 분들도 준비만 하신다면은 충분히 직업군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보신 분들도 가능하다는 사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직업군인이 되는 절차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시험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제 체력 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고사가 이루어지고요. 이것들을 모두 통과했을 때 비로소 직업군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뭐 길게는 1년 반 정도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지원할 때 이제 모집하는 시기, 매년 한 번씩 모집을 하는지 뭐 두 번씩 모집을 하는지 이런 모집 기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필기 시험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육군 특전 해병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국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자료 해석, 이 자료 해석은 뭐냐면 이제 수학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리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각, 지각 속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은 뭐 블록을 쌓아놓고 이제 뭐 개수를 센다라든지 아니면은 전개도를 펼쳐놓고 뭐 조립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황 판단, 제일 하단에 써 있지만 이 상황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황 판단이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직업군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직업군인, 즉 군대 안에서 빈번하게 쉽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혹은 실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법, 그리고 자신이 이제 부사관이나 장교가 됐을 때 위기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시험에서 이 상황 판단을 통해서 합격이 당락이 결정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비중이 크고 학생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면 뭐 암기 위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실무에 적합한 내용을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험 과정에서 상황 판단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으로 공군 같은 경우는 육군 해병 특전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이 근현대사 부분에서 뭐 육군 같은 경우는 뭐 흥선대원군 시험 범위부터 현재까지라고 해요. 근데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뭐 구석기 시대부터 뗀석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군이랑 뭐 다 비슷하다라고 하지만 이제 근현대사만 육군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장 조금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이제 실기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8급합격이는 이제 2분 동안 72개를 만점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받았고,
잇몸 일으키기는 2분에 80개, 그리고 1.5km 달리기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근데 2020년도 이후 이제 2020년도 이후로는 이제 국민 체력 인증센터에서 체력 측정을 받은 다음에 그 받은 인증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뭐 이제 육군, 해병 이런 쪽에서는 이제 유연성 테스트라든지 왕복 달리기 등 추가적으로 시험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육군 테스트 3가지를 포함하고 나서 이제 20km 사냥, 나르기 등 추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체력에 있어서 더욱더 힘을 내주셔야겠죠. 그리고 다음 단계는 바로 면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동기 그리고 자기 소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보관 그리고 대적관 그리고 국가관 등 확실한 신념이나 이념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사 그리고 전쟁에 관한 것들을 토대로 뭐 그룹 토론이라든지 개별 토론을 이제 시행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도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나의 신념, 이념 이런 것들을 말로 내뱉는 이 면접 연습도 굉장히 빠짐없이 꼭 챙겨가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군과 공군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면접까지 보고 딱 합격을 했다. 그럼 이제 부대로 가겠죠. 부대를 간 다음에 체력 검정이 이루어집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간 다음에 면접까지 합격을 하고 체력 검정에서 만약에 낙방을 하게 된다면 다시 빠꾸해야 됩니다. 이러한 조금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군인은 체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부분을 꼭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몇 개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0대 1까지도 올라가고 뭐 특정 같은 경우는 뭐 100대 1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위에서 전역하신 분들 있죠. 이제 소령이 되지 못하고 이제 전역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부상관으로 지원을 하실 경우에는 하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사부터 임관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지에 있어서도 연금, 특히 직업군인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금이 나오죠. 일반적인 공무원은 65세부터 노후 대비로 이제 연금이 나오지만 이제 군인 같은 경우는 55세부터 나온다라는 사실, 노후까지도 어느 정도 더 빨리 책임질 수 있는 직업군이고요. 뭐 남자라면 다 아시겠지만 BOQ, BEQ 한 번씩 군 생활하시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관사들도 이제 복지로 들어가 있고 내가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혹은 결혼 어떤 이런 것들 장소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군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직업군인 부사관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간에 맞춰서 체력 검정부터 필기시험, 면접 등등을 많이 준비해야 되고 확실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